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10가지도 넘는 경제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작년에 일본에서 많이 써먹은 보도인데요. 갑자기 같은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산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1년 6개월에 즈음했다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항상 나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 경제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산케이가 얘기하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으로 하시모토 토우루 전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극우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모두 알고 있으니 재차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의 예시가 일본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배상 명령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아 강제로 그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이지만, 도대체 일본은 무슨 근거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인지, 그때 가서 어떤 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하기나 할지 의문입니다. 하시모토 토우루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도 일본이라는 곳에서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정치인이고, 일본 언론이라는 곳의 행태가 저러는 것은 그저 일본 우익 지지자들에게 하는 쇼일 뿐입니다. 오늘 또 일본 언론에서 눈에 띄는 한국 특집 보도는 지옥이 시작된 한국 경제 통화 대폭락, 한일 수화프 체결도 없다는 프레지던트 기사입니다. 최근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은 미국과 통화 수화프를 체결했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처방이 한일 통화 수화프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통화 수화프를 하고 싶어 안달나 했는데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진퇴양난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이미 현 사태로 세계 경제는 모두 어렵겠지요.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선방한 수치로 기본 성장률이 높은 신흥 개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마이너스 5.2%. 한국 걱정할 때입니까? 더구나 미국을 보면 그렇게 달러를 쏟아부어도 1분기 성장률은 그나마 마이너스 4.8%였지만 2분기 예상은 최소 마이너스 9%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의 예상치는 세계 각국의 기본 펀더멘탈적인 것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이지 나라별 C19 사태에 대한 현 상황, 언제 정상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가만히 안 된 예측이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해 2분기 마이너스 50%라는 무시무시한 수치까지 나오는 것은 현재 제대로 수습해 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나비스타 클리닉에서 202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5.9%인 12명이 항체가 있는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리닉 이사장은 현행 PCR 검사로 판명되는 감염자보다 훨씬 많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게 만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원인 불명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구의 6%입니다. 자그마치 테스트를 안 하니 확산을 멈출 수 없는 현재 상황은 이미 한 달 이전에 한국에서는 중학생만 되어도 예견할 수 있던 결과죠. 더불어 아베 정부는 5월 6일까지인 긴급사태를 한 달가량 연장키로 방침을 굳혔고 4월 입학을 9월 입학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상황은 2분기에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하는 미국에 비해 좋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은 트럼프의 경제재개 욕심 때문에 무리수도 많이 두고 있지만 견제도 심해서 테스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견제도 없는 아베 정부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점에 중학생이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아베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중학생의 지적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자신들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단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공장만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산케이가 보도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사실 새로운 기사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상케이가 몇 번 써먹었던 내용이고 갑자기 또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한국 언론들에서 그대로 받아써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포털에서는 오히려 상케이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한국 언론이 재탕한 기사가 야후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도 없이 한국은 일본에 협력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으며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태와 관련되어 일본이 해방 후에 한국에 해온 여러 공작들에 대한 음모론도 많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더욱 웃기는 것은 이 언론이라는 곳이 일본 언론의 식민지배 정당성,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측 주장 기사에 대해 반박하거나 한국 측 입장은 이렇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구구 언론은 한국 정부를 지칭할 때 문재인 정권, 문씨 정권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김일성 정권, 김일성 일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본 원문을 그렇게 살리고 싶은지 번역하면서 한국어 맞춤법까지 파괴하면서 말이죠. 제2모일보의 보도와 연합뉴스와의 단어 선택의 차이를 보면 극명합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선거를 통해 성립된 적법한 정부에게 일본 구구들이 쓰는 호칭을 그대로 쓰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일본 입장 대변해주기 행태는 호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디 인터프리터가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꼬집은 칼럼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디 인터프리터는 최근 김정은의 행적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추측성 내용으로만 엎치락뒤치락 지면을 채우고 있고, 특히 처음 CNN의 선정적 보도를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는데 CNN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은 생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유력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게으름, 권위주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패로 인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해서도 최근 급격히 순위가 올랐지만 한국의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60%에서 42%로 떨어졌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 정도를 볼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의 설문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이든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그 많은 세계 언론 종사자들 중에서 150명만의 설문인이 이 지수에 대한 비판도 있고 우리나라 순위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다고 맹신할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2020년 순위에서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역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사태의 한국이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자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근거 없이 폄하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이 순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그리고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체들의 기원이 영국, 독일, 프랑스라는 것을 보면 서구 유럽인들의 관점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경 없는 기자회 전체 예산의 19%는 북미와 유럽의 각국 정부 및 조직으로부터 나오며, 예산의 11%가 프랑스 정부, 유럽 안보협력기구 등 정치원조이며, 프랑스 정부로부터의 기부도 4.8%를 차지하는데, 물론 중립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 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자유지수는 분명히 참고할 만한 지표이고, 특히 순위가 이전에 비해 변동한다거나 절대적인 순위가 너무 하위권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에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올라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일부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66이라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수이지 언론의 수준에 대한 지수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항상 익명의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는 보도가 대부분인 걸 보면 기사 쓰기 정말 자유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한국도 거대 언론이 일본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자유도도 최고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언론 자유 지수는 그 세부 사항을 보면 한국은 언론 그 자체의 자유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높은 반면, 언론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언론이 사주
사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 항목에서 점수를 다 까먹고 있습니다. 호주의 디 인터프리터는 최근 C19 사태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들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국민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현재 한국 국민의 48.3%만 국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최근 사태로 세계 경제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모델이 되었고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나쁘게 보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오늘 72일 만에 국내 감염자는 드디어 0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보를 은폐하고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직장에 못 나가는데 수많은 국가기관산업, 연구소, 기업들, 내수 소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면 그 시간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자국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앞도 보이지 않는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이 사태의 기간 동안 어느 나라 경제가 먼저 안정이 될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국제 경쟁에서 초과된 성과를 달성할지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여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일본의 넋두리에 왜 일부 한국 언론들이 같이 춤을 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니 한국은 기초산업이 없어서 다 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 보도를 그대로 베껴 썼었던 언론들이 지금은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고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언론 그 자체의 자유는 높은데 언론의 신뢰도나 사주로부터의 자유는 낮다는 외부의 평가가 지난달 31일 민간 항공우주기업으로 처음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바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층 더 향상된 한국군의 위력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며 군사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략화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면서 남북 간 모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사실 이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수차례 어겨왔습니다.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올해 5월 GP 총격 도발 등 한국은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보내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침묵한 채 남조선은 미국의 대주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2020년에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하나도 안 돌아가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북 전단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자랑하고 있으니 더 분통이 터졌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이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의 군사력이 전세계 6위에 위치하는 등 북한과 군사력 격차가 커져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다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는 현지 시각 11일 다가오는 7월 발사를 앞둔 스페이스X 로켓에 한국군의 통신위성이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위성의 이름은 아나시스 2호로 오로지 한국을 위해 제작됐으며 넓은 지역에서 보안 통신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 위성 통신 체계가 탑재되는데요. 우리 군은 수건 사업이었던 군 통신위성을 얻어 더욱 효과적인 지휘 통신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아나시스 1호는 6회 공군 합동지휘 통제용 군 통신체계로 민군 겸용위성인 무궁화 5호를 이용해 2007년 전력화됐었습니다. 기존 아나시스는 정보를 암호화해 도청을 막고 초당 5,000회 이상 주파수를 바꿔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음성, 문자, 영상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나시스2를 개발했습니다. 아나시스2는 정보 처리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고 전파 방해 대응 기능을 강화해
통신 가능 거리도 늘어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도 지휘 통제 통신이 지장 없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군은 군 전용 통신위성 도입으로 북한의 EMP 탄 등을 통한 전파 방해로부터 지휘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 지역 내 작전 수행을 할 경우 미군으로부터 미국 군사위성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3년까지 5개의 군사위성을 띄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같은 정찰 자산도 확보하고 탄도탄 요격용 철매2의 성능 개량,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 미사일 등도 조기 전략화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은 꼼짝없이 한국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고, 감시를 받던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의 대공 미사일과 요격용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에서 가질 수 없는 첨단 무기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뿐만 아니라 국산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도 곧 전략화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한국형 경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고,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신의 방패가 될 한국형 이지스함 KDDX 전력화로 북한이 감히 덤빌 수 없는 해군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하늘을 빈틈없이 지켜줄 한국형 전투기 KF-X와 미래 육군 항공 전략으로 평가받는 소형 무장 헬기,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한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까지 개발하며 점점 더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첨단 무기와 정찰 자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과 적화 통일 야욕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